마지막에 함께 정의 내리도록 할게요. 바로 강의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냐 성인이냐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린이다, 성인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누구의 특징일까요? 성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듣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성인은 받아 적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자, 펜 들고 있죠, 여러분 다들? 펜부터 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일단 이해를 하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막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해.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인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는 또 좀처럼 정리하려고 들지 않아요. 굉장히 즉흥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어 학습에서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암기력보다는 이해력이 높다. 그래도 어린이는 물론 암기력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성인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나 어린이는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길게는 기억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기억하는 능력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은 사실 이제 학습하는 어떤 시기는 좀 지났어요. 그러나 뭐다? 이해력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슈디엔 그랬어요. 슈 하면 책이에요. 띠에는 보통 가게를 의미하니까 합치면 책하고 책을 파는 가게니까 슈디엔 서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를 시켜주면 금세 이해는 해요. 아, 그러면 꽃을 파는 가게는 뭘까요? 꽃이 화니까 꽃을 파는 가게는 화디엔. 이런 식의 조합은 굉장히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가 뒷받쳐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쌓아온 문법 지식을 동원하여 정확한 문장을 말하려고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A 더하기 B는 뭐예요?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인들은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지 혹은 A, B지 그냥 정해진 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은 다양한 답이 나와요. 혹은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중국어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먹는다 하면 뭐죠, 여러분? 吃, 그죠? 먹었다. 吃了. 밥은 뭐죠? 饭. 아, 그럼 밥을 먹었다 하면 먹었다가 吃了. 그죠? 밥이다. 饭. 그럼 밥을 먹었다는 吃了饭 아닌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어린이들은 밥 먹었다 하면 그냥 吃饭了. 그대로 따라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강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吃饭了,吃饭了,吃饭了吗?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따라하게끔 유도하는 수업이었다면은 그래 하면서 자기가 물 흐르듯이 쫓아오는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집어준다면 굉장히 문법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한 집단이 바로 성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르치는 방법 역시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심이 많은 학습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80대 20, 70대 30. 제가 처음부터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강사는 분명히 사전학적인 의의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강의의 주체가 바로 강사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특히 언어 수업, 회화 수업에서는 강의의 주체, 80이 누구다? 그렇죠. 강사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은 바로 강사. 즉 강사는 그냥 수업을 이끌어가는, 리드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툭툭 던져줘야 돼요. 그렇다면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 학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습자, 대상. 그럼 이 70대 30은 뭡니까? 어린이와 성인은 사실 좀 달라요. 성인은 설명이나 부연 설명, 분석이 좀 필요해요. 왜?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게 입에 떠오르지 않아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근데 뭔가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어느 정도의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예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이제 성인이 정해졌어요. 우린 성인을 가르칠 거니까, 그렇죠? 성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적극적인 성인도 있고 소극적인 성인도 있는데 이런 대상도 잘 파악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적극적인 성인, 소극적인 성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밥 먹었니?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돈을 내고 배운다는 거. 그렇다면은 뭐다? 기회도 균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소극적인 성인들은 항상 맨 뒤에 앉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둬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많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양성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자, 맨 뒤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한테 절대 묻지 마라 하는 그런 성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놔두는 거죠.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은 그 다음 수업에 빠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경험이 실제로 많은 분들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답은 뭘까요? 물론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피한다고 해서 그래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놔두면 그냥 계속 알아서 하다가 안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 선생님. 같은 돈 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시키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느냐. 방법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적극적인 성인은 바로 맨 앞에 앉아줍니다. 맨 앞에 앉아주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질문하셔도 좋아요. 준비가 된 거예요. 난 복습도 예습도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밥 먹었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吃饭了吗?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틀려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기 맨 뒤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말 간단해요, 사실. 자,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먹는다가 뭐죠? 吃,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먹는다, 吃. 자, 밥 먹는다 하면 吃饭, 다 같이. 또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밥 먹는다, 吃饭. 밥을 먹었다 할 때 마지막에 뭐 붙였죠? 了. 그래서 밥 먹었다, 吃饭了. 다시 그 사람한테 확인. 그래서 밥 먹었다, 吃饭了. 결국 이거예요. 지금 해설지, 정답지를 계속 주면서 그 사람한테 결국 마지막에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대답해서 대답한 건데 결국은 자기가 대답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용기, 자신감이 생겨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누구누구 씨 밥 먹었니가 뭐라고요? 吃饭了吗? 마지막은 자기가 대답했잖아요. 굉장한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선생님의 역할은 주체가 아니에요. 이끌어가요. 계속 누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있는 다수. 그렇죠. 다수와 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묻는 수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끌어가면서 함께 가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성인과 소극적인 성인이 있는데 파악을 잘해서 묻는 방식부터 달라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맛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맛보기만. 구체적인 방식은 또 수업에 들어가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